협객행, 김용원저 제7장. 이곳은 황량한 토지묘였다. 화상도 없었고 절지기도 없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이 토지묘가 황량한 곳에 위치해 있어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락할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백만검이 절간 안으로 들어서게 되자 사제들은 즉시 음식을 차려 배불리 먹도록 해주었다. 그런 연후에 취할 행동을 상의했다. 백만검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을 털어놓게 되고 무사제들은 모두 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백만검은 천천히 설명을 했다. 우리들은 빨리 이 녀석을 능소성으로 보내서 장문인에게 맡겨 처단을 해야 하는 것이요. 7분의 사매와 사제는 적의 수중에 들어있으나 장락방의 방주가 우리들의 수중에 들어있는 만큼 그들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장사제, 왕사제, 조사제, 세 분은 남방 사람이니 진강성 안에 남아서 변장을 하고 수소문을 하도록 하게. 다행히 자네들은 장락방의 무리들과 맞대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제들을 몰라볼 것일세. 장왕조 세 사람은 그의 말에 즉시 동의를 표했다. 백만검은 다시 당부를 했다. 왕만익, 왕사제는 기민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 자네들 세 사람이 그와 연락을 한 후에 그의 분부를 따르도록 하시게. 자기 자신이 보다 일찍 사문에 들어왔다 해서 사형이랍시고 거드름을 피워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장왕조 세 사람은 백만검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신 대답했다. 백만검은 재차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들은 이곳에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동으로 강 쪽으로 내려가서 장강을 가로질러 능소성으로 돌아가도록 하세. 길이 약간 멀어지기는 하나 장락방에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네. 아마도 지금 그들은 강부까지 나아가 수색망을 펼치고 있을 것이네. 그는 장락방에 대해서 매우 꺼려하는 눈치를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백만검은 사방을 한번 살펴본 후 사제들과 다시 함께 안에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들이 이번에 중원 땅에 들어와 현소장을 불태우고 석중옥을 사로잡기는 했으나 저 두 형제가 비명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네. 경사제 등 나머지 사제들은 또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니 본파의 명예를 크게 꺾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결과를 따져본다면 모두 이 우영의 통솔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네. 여러 형제들은 이 우영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게. 동문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호연만선이 입을 열었다. 백사형,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기실 진짜 원인은 형제들의 무공이 아직 상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외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모두들 똑같이 사부님에게 무공을 전수받았으나 본문에서 백사형과 봉사형 두 분 외에 사부님의 무공을 그저 수박 겉핥기로 배웠을 뿐 오묘한 점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탈이지요. 그러자 다른 출중한 제자인 문만부가 입을 열었다. 우리들이 능소성에서 가늠하게 되었을 때는 각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바깥 세상에 나와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군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백사형,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한다면 그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 백사형이 여러 사람들에게 몇 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여러 사제들이 이에 찬동했다. 백만검은 말했다. 우리 아버님의 여러분들에게 전수한 무공은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이네. 조금도 그 누구를 두둔해서 좀 더 가르치거나 한 것이 아니지. 자네들이 봉사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는 부지런히 무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위치에 서게 되었네. 문만부는 즉시 말했다. 사부님은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우둔해서 그 가운데에 오묘한 점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백만검은 길게 탄식을 했다. 이번에 능소성으로 가는 도중에 만사가 태평스럽고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1초의 검법이라도 더 배워두는 것이 유리하지. 그는 호연만선에게 말했다. 호연사제와 문사제는 한 번 초식을 겨루어 보도록 하시오. 그는 다시 다른 두 사람에게 명했다. 조사제와 왕사제는 바깥에 가서 망을 보도록 하시게. 어떤 동정이 보이기만 하면 즉시 알려야 하네. 조, 왕 두 사람은 자기네들 사형인 백만검이 다른 동문들에게 검초를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망을 보아야 한다니 마음이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사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해서 그들은 퉁명스러운 표정을 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만부와 호연만선은 정신을 가다듬고 각기 장검을 들고서 마주 섰다. 문만부는 아래쪽에 서서 부르짖었다. 호연 사형, 공격을 해오십시오. 호연만선은 검자루를 거꾸로 돌리고 백만검에게 두 손을 마주 잡아 보였다. 백사형께서 잘 알아서 지도해 주시길 바라오. 백만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연만선은 검의 끝을 갑자기 위로 치켜 올리면서 비스듬히 문만부의 왼쪽 어깨를 찌르려 했다. 이는 바로 설산파의 검법 가운데 노지횡사라는 절초였다. 능소성 안팎에는 매화꽃을 잔뜩 심어놓고 있었다. 과거 이 검법을 창안한 설산파의 조사가 매화꽃을 유난스레 좋아하다 보니까 검법 가운데 적지 않은 초식이 매화꽃이나 매화나무 가지 등의 형태를 본받아 창안하게 되었다. 표일하면서도 순박한 데가 있는 검법이 있었다. 매화나무의 가지는 앙상해 보여야만이 귀한 것이라 여겼다. 반면에 매화는 무성하게 함께 모여 자라는 경향이 있는 것을 높이 샀다. 그렇기 때문에 호연만선과 문만부 두 사람이 검법을 겨루게 되자마자 때로는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한 초식을 펼쳤고 때로는 절묘하면서도 기이한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따라서 검법이 한번 펼쳐지자마자 눈송이가 허공에서 난무하는 것 같았고 sak풍이 획획 몰아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매우 신속한 초식을 펼쳐내고 있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매화나무가 세찬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동시에 세외의 대사막에서 날아오르는 모래 기둥과 낙타들이 달려갈 때의 모양이 두 사람의 몸놀림 가운데서 간혹 드러나기도 했다. 석파천은 이때 한쪽에 쓰러져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무료해서 호연만선과 문만부 두 사람의 검법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내력은 이미 상당히 정순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검법과 권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일검을 찌르고 봤는데 그 공세와 수비가 무척 교묘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 가운데 오묘한 이치를 그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다만 서로 빈틈없이 돌아가며 싸우고 있는 것이 꽤 재미있다고 느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대결을 바라본 석파천은 두 사람의 장검이 장난처럼 휘둘러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장검을 조금만 더 앞으로 내밀면 상대방의 손을 찌를 수 있겠는데 언제나 기력이 다했는지 갑자기 멈춤으로써 그간의 공이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제 보니 그들 사형제는 검법을 연마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때 백만검이 호통을 내질렀다. 잠깐!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더니 호연만선의 장검을 받아들고서는 하나의 검식을 펼쳐 보이고 말했다. 이 1초는 두 치 정도만 더 찌르면 벌써 이겼을 것이네. 석파천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백대엽이 말이 옳아. 두 치 정도만 더 앞으로 내찔렀다면 이겼을 것인데 호연 대엽이 어찌해서 찌르지 않은 것일까? 호연만선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백사형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재는 이 1초 풍사망망은 두 치를 남겨두고는 내력이 소모되어 반치도 더 찌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소이다.
백만검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공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그러나 내력이 부족하게 되면 검법의 변화로 보완을 해야 한다네. 본파의 내공 비결은 솔직히 말해서 뛰어난 점이 없네. 소림, 아미, 곤륜, 무당의 무공과 비교해 볼 때 각기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지만 설산일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백 년간 전통을 지켜온 그들 커다란 문파와 견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본파의 검법은 기묘함에 있어서 천하에서 무적이라 할 수 있으니 여러 사제들이 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설상 검법의 장점을 잘 살려 상대방의 결점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내력을 견주려 하지 말고 검초의 변화를 정묘하게 가해서 이기도록 하게. 두 사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했다. 백사형의 말은 정녕 우리 검법 가운데 가장 요긴한 점을 지적하고 있구나. 사실 능소성의 성주이며 설산파의 장문인인 위덕 선생은 어릴 적부터 기연을 만나 희세의 영약을 복용하여 내공이 크게 증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이 5, 60년간 연마한 내공을 짧은 기간 안에 지니게 되었다. 본래 설산파의 내공은 평범한 것이었으나 백자재의 내력이 소림과 무당의 고수들보다 뛰어난 점을 갖추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영약의 덕택이었다. 하지만 영약은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덕 선생 백자재의 내공은 제자들의 내력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덕 선생은 호승심이 강해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결점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설산파는 능소성의 문을 닫아놓고 스스로 제일이라고 뽐내었고 능소성의 설산파 제자들은 자기의 내외공을 절세의 무학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중원에 나오자마자 잇따라 봉변을 당하게 되고 또 백만검이 그와 같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주는 바람에 설산파의 제자들은 황연히 깨닫게 된 바가 있게 된 것이다. 백만검은 즉시 검법 가운데 절묘한 변화를 천천히 1초 1씩 펼쳐 보이고 설명을 해주었다. 호연만선과 문만부가 초식을 겨룬 후 다른 두 명의 사제들도 무공을 겨루게 했다.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게 된 이후 백만검은 호연만선과 문만부로 하여금 밖을 지키게 하고 조왕 두 사제를 불러들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듣게 되자 검법을 1초라도 제대로 잘못 펼치게 된다면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같이 정신을 가다듬고서 초식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제는 능소성에 있을 때 단순히 검법을 익힌다고 잘난 체를 할 때와는 달라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초식을 겨루긴 했으나 펼치는 검법이 모두 대동소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파천은 7쌍의 제자가 초식을 겨루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72초의 설상 검법을 대강은 알게 되었다. 그는 초식의 이름이 운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명칭을 외우지는 못했으며 초식에 내포되어 있는 절묘한 변화는 터득할 수 없었으나 검초를 펼쳤을 때 어떻게 해소시켜야 하고 또 어떻게 반격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대강은 알게 되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검수를 익히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석파천도 설상 검법을 어느 정도 기억하기에 이르렀다. 갑자기 백만검이 장검을 내던지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사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의아하게 여겼다. 이때 백만검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석파천을 한번 바라보더니 침울하게 말했다. 저 녀석은 우리 문파로 들어온 이래 2, 3년도 되지 않아 본파 무공의 절묘한 점을 터득하여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점은 10년이나 20년간 연마한 400이나 사숙들보다 떨어지지만 임기응변의 요령은 크게 더 뛰어나니.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본파의 검법은 본래 날렵하고 변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얻게 되자 봉사형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장문인도 그를 매우 총애하여
본파를 크게 빛낼 수 있을 것이라 했거늘. 그는 잇따라 3번이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애석해하는 표정을 얼굴에 가득 떠올렸다. 기한서북 백만검은 무공이 고강하고 식견 또한 남달리 뛰어난 데가 있었다. 이 무렵 그는 18명의 사제들에게 반나절 동안 검초를 연마하도록 지도를 했으나 하나같이 사제들의 자질이 평범하여 아무리 열심히 연마한다 하더라도 대성을 거둘 것 같지가 않았다. 따라서 설산파의 뒤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석중옥은 본래 1000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인재였다. 그가 좋은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만 내닫고 있었으니 백만검으로서는 자기 문파에 인재가 없다는 사실과 석중옥이 또 그와 같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데 대해 크게 마음 아파하게 되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이때 백만검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동자에 지극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것을 보고 백만검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약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토지묘안은 일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이게 되었다. 잠시 후 백만검은 오른발로 땅바닥에 던진 장검의 검자루를 살짝 건드렸다. 그 검은 허공으로 훌쩍 튀어올라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백만검은 검을 잡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서더니 낭낭히 외쳤다. 어디서 오신 고인이신지 아래로 내려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설산파의 무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장락방에 고수들이 달려왔나? 어째서 호연만선과 문만부 2사람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무런 기척도 없이 나타난 것인데 백사형은 또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었을까? 이때 싸 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마당에 2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전신을 흙이로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인인데 하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부인은 허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에 빨간 꽃을 꽂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2사람은 하나같이 장검을 메고 있었는데 남자의 검자루에는 검은 수실이 나부끼고 있었고 여인의 검자루에는 흰 수실이 휘날리고 있었다. 2사람은 뛰어내릴 때 동시에 착지를 하면서도 별로 소리를 내지 않는 무공을 지녔고 풍무 또한 뛰어나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다. 백만검은 재빨리 장검을 거꾸로 잡고 폭언을 하며 낭낭히 외쳤다. 알고 보니 현 소장의 석 장주 부부께서 오셨구려. 나타난 사람은 바로 현 소장의 장주 석청과 그의 부인 민유였던 것이다. 석청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폭언을 했다. 백사형이 패장에 오신 것을 저희 부부는 마중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이다. 석청 부부는 후감집에서 설산파의 제자들이 들려준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들 부부가 후감집에서 만난 설산파의 제자들은 장락방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곳의 설산파 제자들은 백만검의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알아보고 속으로 캥겼다. 우리가 전해들 산장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때 백만검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했다. 우리들이 이번 서역에서 동쪽으로 나오게 된 것은 자제분을 찾기 위해서인데 자제분을 찾지 못해 불초가 노한 김의 귀장을 불태우고 말았소이다. 석청은 얼굴에 여전히 웃음을 띠고 말했다. 패장은 원래 훌륭하게 세우지 못했소이다. 백사형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느끼고 이 형제를 대신해서 불질러버린 것은 그야말로 시원스러운 처사이지요. 잘했소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더군다나 백사형께서는 넓은 아량을 베푸시어 장원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보낸 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외다. 백만검은 정중하게 말했다. 귀장의 하인이나 장정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어찌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겠소이까? 오히려 민망스러울 뿐이외다.
석청은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설산파의 여러분들은 불초의 못난 자식에 대해서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그 녀석이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막무가내로 못된 짓만 일삼아 백노 선배님과 봉사형 그리고 백사형의 기대를 저버린 점 저희들 부부로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오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백노 선배님은 안녕하시며 백노 부인께서도 안녕하신지요? 그는 민유와 함께 정중히 허리를 굽혀 예를 했다. 바로 백만검 부모의 안부를 물은 것이었다. 백만검은 허리를 굽혀 발례했다. 가치는 덕택으로 편안히 잘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석장주의 자제분 때문에 지금 능소성에 계시지 않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는 수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석청은 침착하게 말했다. 노부인께서는 이번 일로 인심도 구경하고 바람도 쐴 겸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만검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석장주 말씀대로 어머님이 무사하기를 빌 뿐이지요. 하지만 저의 어머님은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강호의 풍상을 견디어낼지 자식된 도리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석청은 말했다. 그건 백사형의 효성이지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된 자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이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자녀들이 설사 못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모된 사람은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상례이지요. 또한 데려가서 매섭게 가르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가 하오이다. 백만검이 들을 때 이 말은 어쩌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했다. 백만검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입을 열었다. 석장주 부부께서 존경을 받는 분들이외다. 더군다나 현 소장의 대청에 걸려있는 현판은 흑백 분명이라고 씌어있더구려. 이 한 가지를 보아도 석장주 부부께서 시비를 명찰하고 올바른 일을 지켜나갈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소이다. 석청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무공을 익히는 사람들은 시비곡절을 가려야 할 때 조금도 애매한 태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오이다. 그런데 흑백 분명이라고 쓰인 현판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요? 백만검은 태연하게 말했다. 불초가 불태워버렸소이다. 석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잘하셨소이다. 저희들 부부 자식놈이 설산파의 문화로 들어가 귀파의 문규를 어겼다면 귀파의 어른들이 처벌을 하여 죽이든 살리든 우리로서는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본래 무림의 규칙이 아니겠소이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저희들 부부는 그날 후감집에서 흑백상검을 귀파의 사람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놈을 붙잡았을 때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 쌍검과 바꾸기로 한 것인데 그 일은 알고 계시겠지요? 백만검은 경만종과 가만균 등을 만나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날 경만종 등은 쌍검을 빼앗기자 처음에는 석청 부부가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곧 낭패한 꼴로 도망쳐 돌아오는 한때의 관졸과 가마꾼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세히 물어본 결과 가마 안에 탄 사람이 한 늙은이와 한 어린애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듣게 된 설산파의 제자들은 곧 그거지와 마천거사 사형객임을 알게 되었다. 백만검은 평소 사형객의 무공이 지극히 높고 또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어서 흑백상검을 되찾아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석청 부부의 말을 듣고 백만검은 그만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토이다. 귀하 부부의 쌍검은 지금 이곳에 없으니 이후 찾아뵙고 드리기로 하겠소이다. 석청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백사형의 그 말씀을 이성모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구려. 흑백 분명이라는 네 글자는 이성모 부부만이 지키려는 것이 아니오이다. 사형들이 불초 자식을 붙잡아 놓고도 이성모 부부의 무기를 압류한 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무림의 규칙이요? 백만검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석 장주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이까? 석청은 말했다. 대장부의 일원 중 천금이라고 했소이다. 어린애를 압류하려면 검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고, 검을 압류하고 있으면 사람을 잡아둘 수 없는 일이겠지요. 백만검은 본래 무림에서 명성이 쟁쟁한 인물이라 할 수 있었고 신의에 밝은 사람이었다. 흑백상검을 자기네들 문파 수중에서 잃게 되었으니 석청 부부에 대해서 실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치로 보아서는 다시 변명할 여지가 없겠으나 그는 석청 부부와 사형객 사이에 어떤 결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억측을 하게 되었다. 석중옥이 자기의 외동딸을 죽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석중옥을 사로잡은 마당에 상대방의 한마디에 사람을 내놓을 수는 없는 심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일은 불초로서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소이다. 석 장주께서는 용서를 하시구려. 그리고 석 장주 부부의 쌍검은 200만 검이 책임을 지고 돌려드리겠소이다. 만약에 백모가 무능하여 흑백 쌍검을 내놓지 못할 때 귀장으로 찾아가 불초의 머리를 잘라 사죄를 올리기로 하지요. 매우 단호한 말이었고 굳건한 어조였다. 석청은 그의 신분으로 볼 때 말을 한 이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눈을 멀거니 뜨고서 외동아들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민유는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줄곧 석파천에게만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진 지 퍽 오래된 처지였다. 지금 객지에서 갑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자 당장에 달려들어 껴안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지금 그녀의 귀에 백만검의 말이 들릴 리 만무했다. 다만 그녀는 평소 남편의 주장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석청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 석청은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백사형,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시오. 저희 부부의 두 자루의 보검이 어찌 백사형의 목숨과 견줄 수 있겠소이까? 그러나 우리들은 강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만큼 모든 일에 도리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설산파의 검법이 강하고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의 수를 믿고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 왜다. 검을 수중에 넣은 이상 사람마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백사형, 저 애는 오늘 우리 부부가 반드시 데리고 가야겠소이다. 말을 끝내면서 그는 오른쪽 어깨를 약간 움직였다. 그것은 바로 자기 처에게 검을 뽑고 함께 공격을 하자는 신호였다. 싸늘한 광채가 번쩍하는 순간 석청과 민유 두 사람은 두 자루의 장검을 일제히 뽑아들고 백만검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두 자루의 장검은 백만검의 가슴팍 앞 한자쯤 되는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멈추어지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사지가 굳어진 듯한 자세였다. 석청은 곧이어 입을 열었다. 백사형, 손을 쓰시지요. 그들 부부는 암습을 가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백만검이 검을 뽑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검을 앞으로 찌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이기도 했다. 백만검은 두 자루의 검끝을 바라보며 앞으로 반걸음쯤 나섰다. 석청이 사용하는 것은 본래 한 자루 흑색 장검이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청강검에 지나지 않으나 파란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세 자루의 장검이 서로 교차하자 삽시간의 대전 안은 싸늘한 한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백만검의 검법을 믿고 있었다. 석청 부부가 한꺼번에 덤벼든다 하더라도 백만검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무기를 뽑아든 채 한켠에 서서 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어느덧 석청과 민유 부부는 좌우 양쪽에서 백만검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들 부부의 일초일식은 절묘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리하여 6, 70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들 부부의 검초는 더욱더 빨라지며 이제는 그 검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백만검이 펼치는 것은 72초의 설상검법이었다. 묻 제자들은 평소 그 검법을 연마해오던 터라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았으나 석청 부부의 절묘한 검초를 상대로 해서 때로는 수세를 취하고 때로는 공세를 취하는데 전혀 기이할 것 없는 1초의 검법이 그의 손에서는 지극히 큰 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때 대전 안에는 한 자루의 촛불만이 켜져 있었다. 불빛이 희미해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세 줄기의 검광에 휩싸여 있었다. 눈부신 광채가 번쩍이고 있는 가운데 맹렬하면서도 사람의 심금을 떨리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거듭되고 있었다. 종종 일검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신락 같은 차이로 피를 뿌리고 끝날 것 같았다. 검의 광채는 촛불을 받아 번쩍이게 되었고 세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곤 했다. 백만검은 얼굴에 싸늘하고도 오만한 빛을 띠고 있었고 석청은 차분한 빛이었으며 민유는 단정한 모습 그대로였다. 세 사람의 얼굴빛과 태도는 조금 전 서로 인사를 하며 이야기할 때와 다를 바 없었으나 검초만은 매섭기 이를 데 없었다. 쌍방이 모두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 역력하였다. 석청 부부가 대전 안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민유가 바로 후감집에서 자기에게 은자를 던져준 인자한 부인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백만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곧이어 검을 뽑아 싸우게 되었는데 시종 석파천에게 말을 걸거나 자기의 아들임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석파천은 세 사람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다만 석청이 백만검에게 두 자루의 쌍검을 요구하고 있는 내면에 바로 자기 자신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조금 전 설산파의 18명 제자들이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시 지금 이 세 사람이 검을 뽑아들고 손을 쓰는데 전혀 꾸짖거나 호통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하나같이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 세 사람도 설산파 제자들처럼 무공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설산파 72초의 검법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만검이 펼치는 날렵하고도 자연스러운 검초에 흐뭇한 기분을 느끼고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잠시 백만검이 펼치는 검법을 주시하던 그는 눈을 돌려서 석청 부부의 검법을 자세히 살피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세 사람의 검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석청은 그야말로 크게 직선적으로 나오는 수법을 쓰고 있었는데 근엄하면서도 무거운 데가 있었다. 민유는 초식에 따라 검법을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리면서 부드럽게 펼쳐냈는데 마치 거물띠처럼 사용하는 것 같았다. 두 부부가 펼치는 검법 초식은 전혀 달라서 한쪽은 굳건하고 한쪽은 부드러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지만 일단 백만검의 장검과 맞닥뜨리게 되면 두 부부의 검초가 상부상조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것 같았다. 본래 그들 부부는 상청관에서 무예를 익힌 동문의 사남매였다. 무예를 익히게 되었을 때 서로 정이 통하게 되고 당시 검법을 함께 펼치게 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바가 그대로 검법에 나타났다. 그 후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헤어진 적이 없었고 한시도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 마음과 뜻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마치 한 사람이 펼치는 검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검법의 음양이합에 대한 묘리를 터득한 사람으로 무림에서 이들 두 부부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와 같은 검법의 고심한 묘리를 석파천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석청 부부의 검법과 내력은 똑같이 백만검과 백중지세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만큼 백만검은 이미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다만 백만검은 검법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날카로움과 도끼로 그들 부부의 공세에 맞서고 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민유는 성격이 온화해서 초식을 펼칠 때 종종 3분쯤 상대방에게 여유를 남겨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은 한참 동안을 싸워도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 허나 민유는 매우 나긋나긋한 모습이었고 부드러운 인품이었으나
검법에 대한 절묘함은 그녀의 남편 못지않았다. 백만검은 70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잇따라 2번씩이나 민유의 검날의 위험을 당할 뻔하였고 마음속은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엇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남에게 머리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들 부부에게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과 수비를 하는 동안 차츰 열세에 몰리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설산파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의 제자들은 정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지 않소? 석장주, 당신이 사내라면 백사형과 1대1로 싸우시오.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덤벼든다면 우리들도 함께 덤벼들겠소. 석청은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풍화신룡 봉사형이 이곳에 있소? 그가 백사형과 손을 함께 쓴다면 우리들 4사람은 막상막하의 기세를 보이고 검법을 겨룸에 있어서 재미가 있었을 것이지만 봉사형이 없는 이때 다른 사람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로움도 없을 것이요. 이 말은 석청 부부가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은 백만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들 부부가 득을 보게 된 셈이었다. 외동아들이 그들에게 잡혀 능소성으로 가게 된다면 목숨을 잃고 말판국인지라 좀처럼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토지묘에는 설산파의 제자들이 근 20명이나 있는 만큼 그들 부부가 설산파의 제자 20명을 함께 상대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백만검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하수들이라 함께 덤벼든다 하더라도 석청 부부를 막아낼 도리는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었다. 그런데 백만검은 그가 복만리를 들먹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다. 봉사형은 바로 당신의 자식을 제자로 맞아들인 덕택으로 아버님에게 한 팔을 잘리게 되었는데 당신은 무슨 염치로 봉사형을 들먹인단 말인가? 고수가 무공을 겨룸에 있어서 조금도 정신을 다른 곳에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백만검은 이미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런 상태하에서 격노하게 되고 명타준족이라는 일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앞서보다 초식의 변화를 좀 더 꾀하지 못하고 끝까지 펼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석청은 대뜸 빈틈을 간파하게 되었고 검을 들어막으면서 검날에 공력을 돋우어 백만검의 검을 살짝 끌어당겼다. 백만검은 급히 힘을 주어 자기의 검을 상대방의 검에서 미끄러뜨리며 뽑아냈으나 정광석화 같은 순간에 빈틈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순간 민유의 장검은 그 빈틈을 뚫고 들어와 백만검의 가슴팍을 겨누게 되었다. 백만검은 그만 두 눈을 감고 말았다. 그 검이 그대로 찔러 들어오게 된다면 피하려 한다 하더라도 때는 늦었으니 자기의 가슴팍이 뻥 꿰뚫리고 말리라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단정하며 눈을 감은 것이었다. 민유는 장검을 그의 가슴팍 앞 반치쯤 되는 곳에 이르는 순간에 그녀는 즉시 장검을 움츠렸다. 석청 부부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뒤로 물러서더니 쌍검을 검집에 꽂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만검은 눈을 떠보았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상대방의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겠지? 내가 패배한 이상 다시 그들을 막을 수 없지 않은가? 설사 다시 겨룬다 하더라도 두 주먹이 네 주먹을 당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 부부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들 부부의 아들에게 해침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과 자기네들이 무리를 지어 중원으로 달려왔으나 7명의 사매와 사제가 장락방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석중옥을 잡았다가 놓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부했던 설산검법이 현소쌍검을 이기지 못하여 여태껏 쌓은 명성이 물거품이 된 점들을 고려해보자 그만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백만검은 그만 멍하니 서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때 호연만선과 문만부는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절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침 백사형이 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일제히 부르짖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백사형 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들이 나서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그들은 일제히 장검을 뽑아들고 사면팔방에서 석청과 민유 부부를 공격했다. 석청은 다시 민유와 더불어 검집에 꽂았던 장검을 뽑아들고 외쳤다. 백사형, 우리 부부가 합세하여 싸운 결과 약간 득을 보기는 했으나 승패를 가리지는 못했소. 자, 다시 초식을 펼쳐보시오. 그는 백만검을 찔러갔다. 백만검의 신분으로 조금 전 상대방이 자기의 목숨을 용서한 이상 다시 싸움을 하자고 덤벼들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석청이 먼저 공격을 해오자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좋다. 나와 내가 1대1로 한번 생사결전을 치러보자. 그는 검을 들어 상대방의 검초를 밀쳐버리며 비스듬히 반격을 했다. 백만검과 석청이 손을 써서 어울리게 되자 정세는 전과 또 달라졌다. 방금 그는 1대2의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압을 당해 엄밀한 수세만 취하게 되었고 반격을 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반격의 수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가 석청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민유가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이었고 민유를 찌르려고 했을 때 석청이 옆에서 찔러 들어오는 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1대1의 싸움을 벌이게 되자 조금 전 패배를 당한 치욕도 있고 해서 72초의 설산파 검법의 오묘한 점을 여지없이 펼쳐내어 전력을 다해 상대방을 공격했다. 석청은 암암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한서북의 명성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당근 무림에서 절정에 손꼽히는 검사라 할 수 있겠다. 그도 새삼 정신을 차리고 한평생 쌓은 검초를 모조리 펼쳐내게 되었다. 우리 상청관의 검법이 결코 설산파의 검법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나의 아들을 너희 설산파 문화로 들여보내게 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결코 설산파의 무공이 상청관의 무공보다 뛰어나서 맡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백만검의 검을 맞받아 싸우게 되었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싸움을 벌이게 되자 그야말로 호적수를 만난 셈이 되었다. 백만검의 초식은 신속하고도 맹렬했으며 검초는 종횡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석청의 검초는 태산과 같이 무거웠으며 자세 또한 근엄하기 짝이 없었다. 백만검은 잇따라 10여 차례 검초를 변화시켜 보았으나 시종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자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이 사람의 검법의 고강함은 그가 누리고 있는 명성보다 더 뛰어나구나. 그런데 어째서 그는 그의 아들을 본파의 문화로 들어오게 만들었을까?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전 나는 분명히 패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두 주먹이 네 주먹을 이길 수 없다는 변명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1대1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시 1초 반씩을 지게 된다면 설산파는 정말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니 반드시 그를 제압하여 한번 목숨을 살려주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치욕을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급히 이겨야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히게 되자 자연히 위험을 무릅쓰고 초식을 펼치게 되었다. 석청은 이를 보고 내심 기뻐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나의 손 아래 지게 될 것이다. 10여 초가 지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백만검은 잇따라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흠칫하며 급히 심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수법을 거두고 정정당당한 검법으로 변화시켜 급격한 공세로 성기를 제압하고자 공세를 가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정말 막상막하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석파천은 한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쓰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나 넋을 잃고서 구경하고 있었다. 석청과 백만검 역시 자기 주위의 사정을 모조리 잊을 정도로 싸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200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오늘의 싸움이 한평생 있을 수 없는 일대 쾌사로만 느껴졌다.
그는 민유의 일검에 제압을 당해 마음이 꺼림칙했던 것도 지금은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였다. 석청 역시 이와 같은 적수를 만나게 된 것을 기뻐했다. 두 사람은 자연적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적대감이 봄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따라서 서로 연구해보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각기 절기를 펼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의 초식을 해소시키는지 보려 하였다. 두 사람이 처음 싸우게 되었을 때 대전 안은 쨍그렁, 쩡쩡하는 소리가 가득 대전을 메우듯 하였으나 이 무렵은 두 자루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백만검은 암양소형이라는 일초를 펼쳐 검날을 세울 듯 말 듯 하면서 비스듬히 상대방을 베어갔다. 석청이 나직이 찬사를 던졌다. 훌륭한 검법이군. 그는 검을 세워서 상대방의 검을 맞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초에 모든 내력을 돋우었다. 팍 하는 음향과 함께 석청의 손에 들린 장검이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의 수중에 장검이 막 부러지자마자 왼쪽에서 한 자루의 검이 들이밀어졌다. 석청은 왼손으로 급히 그 장검을 받아 좌우봉원이라는 일초를 펼쳐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호선을 그리는 듯한 일검을 펼침으로써 상대방이 계속 공격해오는 것을 막았다. 백만검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이것은 석 장주의 장검이 좋지 못한 것이지. 결코 검초에서 승부를 드러내게 된 것은 아니외다. 석 장주의 흑검이 있었다면 어찌 두 동강이 났겠소이까? 따지고 보면 이 형제가 잘못한 것이 되는구려. 그는 몇 마디 말을 끝맺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의 안색은 크게 변하고 말았다. 그제서야 그는 석청의 왼쪽에서 검을 들이밀었던 사람이 민유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설산파에 18명이나 되는 그의 사제들은 어지럽게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원래 백만검이 석청과 한참 열을 내어 싸우고 있을 때 민유는 설산파 18명 제자들에게 일일이 상처를 입혀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상을 입기는 했으나 그 상처는 가벼웠다. 다만 민유의 내력이 검의 끝으로 전해졌고 곧장 혈도를 찍히는 꼴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민유의 독특한 검법이었다. 본래 민유는 본심이 착해서 사람의 피를 못 보는 여인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독특한 수법을 익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타혈법을 검술에 융화시킨 것이었다. 그렇게 된 결과 설산파의 18명 제자들은 검에 맞았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녀의 내력에 의한 점혈법에 혈도를 짚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내력이 상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벼운 상처라도 입힌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도 검의 끝으로 혈도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민유는 장검을 남편에게 건네준 후 발끝으로 가볍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자루 설산파 제자의 장검을 튀어오르게 해서는 손에 잡았다. 그녀는 남편의 왼쪽 뒤편으로 세 걸음쯤 되는 곳에 물러서서 언제든지 협공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었다. 나와 석청은 겨우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였을 뿐인데 석 부인이 다시 개입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지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 더 싸워서 무엇하겠는가. 그는 침중히 입을 열었다. 애석하게도 봉사형이 이곳에 없구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두 사형제가 두 분과 한바탕 겨룰 수 있었을 것이요. 오늘은 솔직히 패했음을 인정하오. 더 할 말이 없소이다. 석청은 말했다. 오늘 쌍방은 모두 제 실력을 펼칠 수 없었지만 이후에 풍화신룡과 함께 여기까지 말한 그는 복만리가 자기 아들 석중옥 때문에 한 팔이 잘려져 나간 사실을 상기하고 그만하던 말을 멈추고 말았다. 이제 훗날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검을 겨룰 수가 없는 것이다. 본래 그는 복만리와 백만검이 자신 있으면 자기네들 부부와 한번 겨루어 보자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상기하고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었다. 석파천은
백만검의 안색이 새파래진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설산파의 18명의 사제들은 바보 멍청이군. 백만검 대업을 도와 석 장주 부부와 제대로 싸움을 벌이지 못하다니 정말 흥이 깨지는 노릇인데. 그는 백만검이 조금 전 자기를 바라볼 때 애석해 하는 빛을 보인 사실을 상기하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백대엽은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있고 또 석 부인도 나에게 은자까지 주었으니 나에게 잘 대해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검을 겨룸에 있어서 한 사람의 적수가 모자라서 봉사영인가 하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나는 검법을 익히지 못했지만 여지껏 상세히 구경을 했으니 그를 도와 한번 겨루어봐도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민유가 하던 대로 자기도 해볼 양으로 발끝으로 땅바닥에 한자루 장검을 살짝 건드려 퉁겨오르게 한 후 허겁지겁 검자루를 받아쥐고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은 한 분이 모자라서 검법을 겨루지 못하는가 본데 제가 백대엽과 짝이 되어 흥을 돋우어 볼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검법을 모르니 아무쪼록 잘 봐주십시오. 백만검과 석청 부부는 그가 갑자기 몸을 일으킨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만검은 자기가 분명히 그의 전신에 있는 수십 곳의 혈도를 짚어두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곧 민유가 자기의 사제 18명을 쓰러뜨린 후 석파천의 혈도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석청과 민유는 백만검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 반드시 혈도를 짚었을 텐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민유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불렀다. 오가.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 그만 입을 다물고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백만검에게 혈도를 짚혀 2시즌 동안 땅바닥에 누워 있었으나 내공이 심오하여 스스로 혈도를 푸는 것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1시즌도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면 6시즌이 걸려야 풀 수 있는 혈도를 부지불식간에 풀고 만 것이었다. 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만 수족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때 백만검은 큰 소리로 물었다. 내 녀석은 어째서 나와 짝이 되어 검수를 겨루려 하느냐? 설산파에서 배운 검법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냐?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검수를 연마하는 것을 보고 약간 배웠긴 하나 잘못 배웠는지도 모르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배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구려. 백대엽과 석 장주 부부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장검을 비스듬히 쳐들고 백만검의 곁에 가섰다. 이때 그가 펼치는 초식은 바로 설상검법 가운데 쌍타설해라는 일초였다. 석청, 민유 부부는 석파천을 응시했다. 그들은 석중옥을 능소성으로 올려보내 검수를 배우게 한 이후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어언수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이제 객지에서 이와 같이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라 진정만감이 교차했다. 석청 부부는 아들이 거의 다 자랐고 몸도 튼튼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더군다나 석파천은 초췌한 얼굴빛을 하고 있었으나 연기 발랄한 기상이 엿보이는 젊은이인 것은 틀림이 없었다. 더욱이 눈동자의 형형한 신광이 빛나는 것이 심오한 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더욱더 기뻤다. 석청은 아버지로서 무림의 여러 가지 규칙을 생각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현소장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어 차마 강호의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몇 년 동안 그들 부부는 몰래 그의 종적을 찾아다니면서 무리민들과 마주치는 것을 회피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부모를 보고도 앞으로 나와 인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공을 겨루어 보겠다니 설산파에서 한 온갖 행동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기가 막혔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백만검의 앞인지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가라앉혔다. 민유는 인자한 어머니의 본능으로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기뻐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다. 본래 그녀는 두 아들을 두었으나 둘째 아들은 원수에게 해를 입어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그녀는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홀로 남게 된 큰아들 석중옥에게 쏟게 되었다. 한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설산파에서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니까 10중 8구 백자제의 손녀가 총애를 믿고 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녀에게 외람된 짓을 했을 거라는 것이었다. 수년간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녀였다. 그러던 중 이제 아들을 대하게 되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식이라 하지만 부모인지라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싶은 심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석파천이 검을 들고 나서는 발걸음이 힘차고 민첩할 뿐 아니라 몸놀림마저 의젓한 것을 보니 속으로 흐뭇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껴안고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깊은 정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상당히 교활할 정도로 눈치가 빠르던 기억을 되살렸다. 따라서 그 아들이 백만검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검수를 겨루겠다는 말에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을 꾸짖지는 않을까? 가슴 조이며 입을 열었다. 좋다. 우리 네 사람이 2대2로 싸움을 벌여 무공을 한번 연마해보자. 어찌되었든 간에 상대방의 몸에 검이 닿는 것으로 싸움을 끝내는 것이니 별 상관이 없겠지? 그녀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자식을 사랑하는 정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다만 마음이 격앙된 듯 그녀의 음성도 떨리고 있었다. 석청은 철을 비스듬히 한번 쳐다보고 내키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유는 성격이 유순해서 무슨 일이든지 남편이 처리하는 대로 묵묵히 순응했다. 간혹 그녀가 제의하는 말을 석청 또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곤 했다. 석청은 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로 급히 아들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고 둘째로는 백만검이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패배시키고 싶은 생각에 순순히 응한 것이라고 보았다. 어린 나이에 석중옥은 총명하기는 하나 검법에 있어서는 쓰러져 있는 설산파에 그의 사숙벌 되는 사람들보다 나을 리가 없고 또 백만검을 도와 부모에게 대항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백만검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내 녀석이 설산파의 검법으로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적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바로 설산파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을 겨룬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희들 집안 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설산파의 장문인의 영부를 꺼내 너로 하여금 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래도 만약에 석청 부부가 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림의 규칙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겠지. 그는 장검을 쳐들고 말했다. 이제 2대2의 싸움이라도 좋고 3대1의 싸움이라도 좋소. 이 백만검은 어찌되었든 현소쌍검의 손 아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를 해드리겠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만약에 석씨 집안 세 사람이 자기를 포위 공격하고 핍박을 한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먼저 석중옥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석중옥 하나쯤 죽이는 것은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파천은 백만검의 장검 끝이 가볍게 떨리면서 비스듬히 석청을 가리키게 되자 그 검초가 바로 공격을 하는 듯 하면서도 수세를 취하는 것임을 알아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서둘러 공격을 해야겠구나. 따라서 그는 역시 장검을 슬쩍 흔들며 석청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갔다.
석파천이 일초를 찔러내자 갑자기 검기가 크게 일었다. 그 일검이 찔러나가는 기세는 그렇게 급격한 것이 아니었으나 내력이 저절로 검에 도두어져 찍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검초는 설산파의 검법이었지만 내력의 고강함은 백만검을 능가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고사하고 석청과 민유 부부도 이구동성으로 놀람에 찬 외마디를 내질렀다. 백만검은 석파천이 일검을 찔러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얕보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 운행서령 1초는 오른팔을 높이 쳐들었으니 변화의 여유가 전혀 없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의 부위도 완전히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 손가락을 뻗쳐서 혈도를 짚을 수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왼발을 너무나 앞으로 내밀고 있으니 만약 적이 반격하게 되었을 때 왼발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찰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는 단번에 석파천의 그 1초에 8곳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석파천을 얕보는 마음에서 어리둥절해지는 놀람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석파천의 그 1초 검기의 위력은 그야말로 한평생 보기 드문 것이었다. 간혹 그의 부친인 백자재가 술에 취하여 몇 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상대로 검법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 찍찍하는 소리를 낸 적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도 3, 40초를 겨룬 연후에 내력이 점차 모여 바람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지 대뜸 그와 같은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석파천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날카로운 바람과 쇳소리를 일으키니 그 장검에는 혹시 피리와 같은 괴상한 물건이라도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그는 즉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청 역시 어하는 소리를 내지르더니 검을 들어막았는데 창하는 소리와 함께 석청의 장검이 대뜸 두 동강으로 잘라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부러진 검이 곧장 날아가 벽에 가서 푹 꽂히는데 서너치 정도 깊이 박히는 것이 아닌가. 석청은 그 순간 자기의 소나기가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어깨 쪽지가 흔들거리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들고 있던 검자루 쪽의 반 토막도 하마터면 손에서 놓칠 뻔했다. 본래 그는 불측한 자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무공을 익힌 사람들은 무공이 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불쑥 훌륭하다는 한마디를 던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석청의 장검이 부러져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이쿠. 그는 즉시 검을 거두고 얼굴의 의아함과 미안함 그리고 근심의 빛을 띄었다. 이때 그의 얼굴은 촛불 쪽을 향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표정을 석청과 민유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그들 부부 두 사람은 똑같이 마음속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석청은 곧 부러진 장검을 내던지고 발끝으로 한 자루의 장검을 가볍게 차서 들어 올렸다. 꺼림칙하게 느낄 것 없다. 나의 1초를 받아보아라. 획하니 일검을 석파천의 왼쪽 다리를 향해 찔러갔다. 석파천은 검수를 익힌 적이 없는 초보자였다. 내력이 고강하여 공격을 할 때 그 위력이 발휘되었지만 석청이 펼치는 허허실실의 공세를 당하게 되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그만 손발을 어지럽게 휘두르기만 했다. 그러나 석파천은 역시 사고력이 뛰어나고 행동이 기민해서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창송연객이라는 1초를 펼쳐 공세를 막았다. 석청은 장검을 약간 비스듬히 해서 검날을 어느덧 그의 다리에 갖다 댈 수 있었다. 만약에 눈앞의 사람이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고 원수라면 일검으로써 석파천의 오른쪽 다리를 두 동강으로 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볍게 한번 장검을 떨쳤을 뿐이며 곧 검을 거두어들였다. 민유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그만 식은땀이 등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고 급히 부르짖었다. 청오라버니.
석파천은 자기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바짓가랑이에 이미 한 치 정도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석파천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석파천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손에 사정을 두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검법을 제대로 익히지를 못해 진정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군요. 그의 이 한마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로서는 무심코 한 말이었으나 듣는 백만검은 또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내 녀석이 자기 아버지에게 검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설산파의 검법이 못하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자기가 잘못 배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 설산파에서 제대로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지 않은가? 이 백만검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저 녀석의 농락을 받을 수는 없지. 한데 석청 역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삼에는 오가가 설산파에서 사숙이나 사형들의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제자로 받아들인 이상 결코 푸대접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가 펼치는 이 초의 검법을 보면 자세도 전혀 틀려 있고 너무나 많은 실수가 엿보이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적을 맞아 싸우겠는가? 그는 자기 아들 석중옥이 능소성에서 제대로 무공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일검에 포함되었던 강맹한 기운은 설산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위덕 선생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력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반드시 달리 어떤 기원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는 이후 반드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더 꺼리낄 것 없이 멋있게 한번 검수를 겨루어 보자꾸나. 그는 왼손으로 검결의 자세를 취하며 앞에 백만검을 향해 검을 찔러갔다. 백만검은 검을 들어 피하면서 일검을 반격했다. 민유는 검을 뻗쳐 석파천에게 천천히 다가갔는데 일부러 속도를 늦추어 아들이 받아내기 쉽도록 했다. 석파천은 그녀가 전개한 일검의 기세가 매우 느린 것을 보고 과거에 후감집에서 은자를 주던 정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라 희죽 그녀에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 그런 연후에 그는 가볍게 검을 들어막았다. 민유는 그의 표정을 보고 바로 자기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흐뭇하게 여겼다. 이번에는 검을 빙글 돌려서는 석파천의 허리깨를 찔러갔다. 석파천은 생각했다. 이 일초는 역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설산 검법 중에 일초를 펼쳐 민유의 검을 막아냈다. 민유는 그의 검법이 생소하기 이를 데 없고 초식을 펼치는 것이 느릿하며 검을 내미는 수법 또한 풋나기의 솜씨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여간 괴롭지 않았다. 설산파에서는 천하에 둘도 없는 검법과 의협심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나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엉터리로 검법을 가르치다니.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다시 초식을 변화시켜 그의 왼쪽 어깨를 찔러갔다. 그녀가 일초를 내밀 때마다 석파천이 해소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다가 펼쳐내곤 했다. 만약에 그가 일시 해소법을 몰라주저하면 그녀는 더욱더 느릿한 동작으로 검을 찔러감으로써 여유를 주었다. 이는 검법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사부가 제자에게 초식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12분 인자한 정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한 참을성을 극도로 발휘하고 있었다. 10여 초를 겨루게 되자 석파천은 점차 자신이 생기게 되었다. 좀 더 검식을 해소시키는 법이 차츰 빨라지게 되었다. 민유는 속으로 기뻐했다. 매번 그가 일검을 제대로 펼쳐내게 되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칭찬의 뜻을 표했다. 석파천은 그녀가 자기에게 검수를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막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에 민유가 그 1초가 고개를 끄덕여 좋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1초를 펼치고자 했다. 그는 민유가 그 1초가 뛰어나지 않다는 눈치를 보이면
여전히 3번씩이나 똑같은 초식을 펼쳐 반격을 해보였으며 어쨌든 간에 초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한 후에야 다른 초식으로 바꾸어 갔다. 이때 석청과 백만검은 3차례 겨루게 된 셈인데 두 사람은 이미 상대방 검초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상대방의 검법을 소홀히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수초를 겨루게 되자 두 사람은 어느덧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었다. 주위의 병고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유와 석파천이 겨루는 초식이 정말 싸우는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있는지 등을 돌볼 여유도 없거니와 알아보고 싶은 심정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신락 같은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싸움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다. 민유는 석파천에게 검법을 가르치면서 여유 있게 백만검과 남편이 싸우는 것을 틈틈이 눈여겨보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의 숨소리가 아직도 여유 있는 것을 보고 여전히 내력이 충분하여 설사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패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다. 이때 석파천은 설산파의 검법을 펼쳐내는데 72초의 검법 가운데 20여 초를 깜빡 잊고 있었다. 그녀는 석파천이 펼치는 검법의 추세에 따라 잊고 있던 검법들을 유도해내어 시험해보도록 해주었다. 석파천이 두 번째 72초의 검법을 펼치게 되었을 때 처음 펼쳤을 때보다 훨씬 위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간혹 그 기세를 그대로 빌어서 반격을 하기도 하고 해소를 하는 초식도 한결 빨라져 있었다. 근근히 석파천이 그가 알고 있는 40여 초의 검법을 두 번째로 펼쳐내게 되었을 때 민유는 남편과 백만검이 여전히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다음 72초가 끝나면 내가 뛰어들어 도와야겠다. 백만검과 계속 이런 싸움을 할 필요 없이 오가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야지. 그때 마침 석파천이 일검을 찔러왔다. 그녀는 황급히 검을 들어 막았다. 곧이어 그녀는 1초를 반격했는데 1초의 해소법을 석파천이 알고 있는 터라 충분히 해소시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졌다. 원래 대전 안에 켜놓았던 촛불이 모조리 다 타버리면서 불이 꺼지고 만 것이었다. 민유는 일검을 뻗쳐냈다가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즉시 초식을 거둬들였다. 석파천은 한 번도 대결 경험이 없었던 터라 눈앞이 캄캄해지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마주 나가 민유가 한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검법을 가르쳐준 은덕의 사의를 표하려 하였다. 그가 한 걸음 갑자기 내딛게 되었을 때 그만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민유의 검끝에 부딪히고 말았다. 민유는 그 순간 이미 자기의 검끝이 상대방 몸을 찌르게 되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차렸다. 깜짝 놀란 그녀는 검을 뒤로 급히 던져버리고 어둠 속에서 팔을 뻗쳐서는 석파천을 붙잡고 놀람에 찬 어조로 부르짖었다. 어디를 찔렸느냐? 응, 어디를 찔렸어? 그는 잇따라 기침만 했을 뿐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민유는 급히 화석자를 꺼내서 불을 켰다. 석파천의 가슴팍이 선열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본래 그녀는 침착한 여인이었으나 이때만은 크게 놀라 멍청이 쳐다보다가 당황한 음성으로 석청을 불렀다. 사형, 이를 어떻게 하죠? 석청과 백만검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방과 검세를 일으키는 바람소리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민유가 화석자에 불을 밝힌 후 슬픈 어조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석청은 힐끗 민유를 바라보았다. 석파천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과 놀람에 차 있는 아내를 보자 역시 아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그의 마음이 약간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 빈틈을 보이게 되고 백만검의 장검이 재빨리 석청의 가슴팍을 찔러 들어왔다. 이 1초는 그야말로 요혈을 제압하는 검초여서
석청이 이를 해소시키려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백만검의 장검이 어느덧 상대방의 가슴팍과 여덟치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곧이어 검이 걷어들여졌다. 조금 전 민유가 검으로 백만검의 요혈을 겨누었다가 곧 거두어들였던 것처럼 그 빚을 갚은 셈이 되었다. 석청은 아들의 상처가 염려되어 그와 같은 문제를 따지고 들 여유가 없었다. 재빨리 그는 석파천의 상처를 살폈다. 가슴팍에서 선혈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 원래 민유는 검의 끝이 인체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재빨리 검을 움츠러들이고 곧바로 뒤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그제서야 약간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이때 한 자루에 싸늘하기 이를 데 없는 장검이 석파천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바로 백만검이었다. 백만검은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자제분이 나의 딸을 욕되게 하여 내 딸이 어린 나이에 벼랑 위에서 몸을 던져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원한을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두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능소성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적어도 2달 동안은 목숨을 부지하겠으나 억지를 쓴다면 이 일검의 요절을 내고 말 것입니다. 석청과 민유는 서로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민유는 몸을 부르르 떨었으며 백만검이 반드시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백만검이 일검을 찌르게 될 즈음에 그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아들의 신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석청은 눈짓을 하고 손을 뻗쳐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대전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유는 대전 문을 나서게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 이때 석파천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들을 바라보는 민유의 눈초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으나 또한 처량한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졌던 화석자의 불이 꺼지면서 대전 안은 다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휩싸이고 말았다. 백만검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석청 부부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들 부부가 반드시 그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차후 능소성으로 가는 도중에 반드시 무수한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내다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조금 전 검법의 대결을 돌이켜보았다. 실로 한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위험한 순간들이 아닌가. 만약에 그 촛불이 반치 정도 더 길었더라면 석중옥을 반드시 그의 부모에게 빼앗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을 뻗쳐 품속의 화석자를 꺼내려고 했다. 한데 품속을 뒤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장락방의 총타에 들어서기 전에 사제 문만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싸움을 벌이게 되었을 때 방해가 될까봐 사제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그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제의 품속을 뒤져 화석과 화지를 꺼내서는 불을 켰다. 한 자루의 초를 찾아 불을 켜려다가 그는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 발 아래에 있어야 했던 석중옥이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경악한 나머지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석중옥이 없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설 지경이었고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게 도깨비 장난인가? 도깨비 장난이 아니라면 다친 몸으로 석중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종적도 없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는데 석파천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그의 놀람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곧 화석자를 내던지고는 장검을 들고 토지묘 밖으로 달려나가 사방을 살폈으나 사람은커녕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 유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곧 자기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제의 품속에서 화석과 화지를 더듬고 있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누가 나타나서
석중옥을 구해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10중 8구 패의원의 짓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급히 지붕 위로 날아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동서쪽에 몸을 숨길 만한 숲이 보였다. 그는 즉시 그 숲가로 달려가 호통을 내질렀다. 몸을 숨기는 자를 어찌 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빨리 나와서 사생결단을 내자. 숲속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부르짖었다. 패의원, 당신이요? 숲속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때 그는 저기 숲속에서 벼락같이 암산을 가해오면 자기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돌보지 않고 검을 들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숲속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소나무 가지와 나뭇잎들을 우수수 떨어뜨리며 지나갔다. 백만검은 노기가 차츰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조금 전의 일전으로 그는 천하 영웅들을 얕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무렵 그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딸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구슬픈 심정이 다시 북받쳐 올라 자기도 모르게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파천은 민유의 검에 찔려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별로 아픈 줄을 몰랐다. 석천과 민유 두 사람이 곧이어 대전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곧 대전의 불이 꺼지고 주위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휩싸였다. 갑자기 뒤에서부터 누군가가 자기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느꼈다. 곧이어 그의 몸이 공간 아래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빛이 번쩍하고 빛나더니 백만검이 화석자를 들고 놀라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그의 몸이 곧 절간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백만검이 자기가 마루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토지묘 밖으로 쫓아나가는 것을 보자 속으로 웃었다. 그 순간 자기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람이 자기를 끌어안고 재빠른 걸음으로 토지묘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한참 달려가더니 조그만 배 위로 오르게 되었고 곧이어 등불이 켜졌다.